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디지털 포토 앨범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괄 편집, 즉 사진을 한꺼번에 편집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익혀보실 예정입니다. 자, 포토 앨범에는 각각의 최적화되어 있는 사진 크기가 필요한데요. 이때 한 장 한 장 크기 조절하실 필요 없이 한꺼번에 크기를 지정하는 것을 일괄 편집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 일괄 편집을 위해 포토스케이프 프로그램을 설치하실 거고요. 간단하게 포토스케이프를 활용하셔서 크기 조절과 사진 보정법을 익혀보겠습니다. 그리고 메뉴 사용법이 익숙해지셨다면 일괄 편집을 통해 대량의 사진을 한 번에 크기 조절하는 방법까지 실습하실 예정입니다. 그럼 포토스케이프 설치를 위해 인터넷 접속해 주세요. 포토스케이프 설치를 위해 현재 인터넷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인터넷을 실행하시고 가운데 검색창에 포토스케이프를 입력하세요. 포토스케이프를 입력하셨다면 돋보기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엔터 누르셔서 통합 검색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다운로드 받기 위해 하단으로 페이지를 내려주시고 이때 가운데쯤 포토스케이프 재미있는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라는 사이트 이름을 클릭하세요. 클릭하셨을 때 저처럼 포토스케이프에 대한 설명과 기능 설명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운로드 받으시기 위해서 상단 두 번째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무료 다운로드 버튼 찾으셨으면 클릭하세요. 그 다음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때 우리는 3.7 버전을 다운로드 하실 겁니다. 포토스케이프 3.7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할게요. 잠시 기다리시면 지금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번역되어서 나옵니다.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후 약 5초 정도 기다려 주시면 어디에다가 설치 파일을 저장하는지 물어보는 창이 나오는데요. 이때 찾기 쉽게 바탕화면에 클릭하셔서 저장 위치를 바탕화면으로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저장 버튼까지 클릭하셔서 포토스케이프 셋업 설치 파일을 바탕화면에 저장하겠습니다. 다 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X 닫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바탕화면으로 돌아가세요. 바탕화면으로 들어오시면 포토스케이프 셋업이라는 프로그램 설치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더블 클릭하셔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 가운데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설치 버튼을 클릭하시고 잠시 기다리시면 설치가 완료되면서 다음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자, 다음 버튼이 활성화된 이후에는 곧바로 설치가 완료되신 거기 때문에 마침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저처럼 바로 포토스케이프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바탕화면에 설치하셨기 때문에 따로 앱 삭제를 하지 않으신다면 지속적으로 바탕화면에서 포토스케이프 앱을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그럼 이곳 포토스케이프 활용 방법을 익히시면서 사진의 크기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크기를 줄이실 때는 한 장씩 줄이시는 방법과 여러 장의 사진을 한꺼번에 줄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 장을 줄이고 싶으실 때는 사진 편집 메뉴. 만약 여러 장의 사진을 같은 사이즈로 맞추실 때는 일괄 편집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사진 편집 메뉴를 통해서 먼저 각각 메뉴의 활용법을 익히시고 마지막 포토 앨범용 일괄 편집 모드를 활용해서 사진의 사이즈를 통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편집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저처럼 사진 편집 메뉴로 들어오셨나요? 포토스케이프를 처음 들어오셨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리면 왼편에는 내가 편집할 사진을 선택하실 탐색기 영역, 그리고 오른편에는 실제 사진을 편집한 모습을 미리 보실 수 있는 미리 보기 영역, 그리고 하단에는 각각 메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왼편에서 사진을 선택해 볼게요. 자, 우리는 바탕 화면에 포토 앨범이라는 폴더를 따로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그 앨범 안에 내 스마트폰 사진을 모아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내 스마트폰 사진을 가지고 앨범을 만들고 싶다면 포토 앨범이라는 폴더를 찾아주세요. 저처럼 바탕 화면에 포토 앨범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포토 앨범 안에 있는 전체 사진을 왼쪽 탐색창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사진들 가운데 한 장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클릭하셔서 선택해 주세요. 먼저 한 장의 사진을 다루시는 방법을 배우시면 전체 사진 크기를 바꾸시는 일괄 편집은 어렵지 않습니다. 탐색창에서 클릭하신 사진은 미리 보기 화면으로 곧바로 들어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사진의 크기를 살펴볼게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은 원본 크기가 매우 큰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4032 곱하기 2268이라는 숫자가 보이실 텐데요. 바로 내 사진의 크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가로 사진은 앞부분 4032가 가로 넓이를 의미하고요. 2268은 바로 높이, 세로의 길이를 의미한다 생각해 주세요. 이때 원본 사진의 크기가 너무 크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포토앨범 같은 경우는 여러 장의 사진을 우리가 인쇄하거나 또는 모아서 보관을 합니다. 이때 각각의 사진마다 크기가 너무 크실 경우에는
포토 앨범용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용량 자체가 커져서 보관하시기에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줄이시는 목적에는 같은 사진이더라도 포토 앨범용 프로그램에서 최적화시키시거나 또는 대량의 사진을 쉽게 보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사진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하단의 메뉴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하단 메뉴 중에 크기 조절 메뉴를 찾아주세요. 이때 포토스케이프는 두 가지 메뉴를 쓰실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크기 조절이라고 한글로 적혀 있는 메뉴, 둘째로는 오른쪽 목록 단추입니다. 기능은 똑같지만 각각의 메뉴 적용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우리는 목록 단추를 클릭하겠습니다. 크기 조절 오른편 목록 단추를 클릭. 저처럼 목록 단추를 클릭하시게 되면 긴축 줄이기 옵션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긴축은 세로 사진에서는 세로가 긴축이고 가로 사진에서는 가로 부분이 긴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단 4032 긴축이 어떻게 변하는지 옵션을 골라주시기만 하면 되세요. 예를 들어 1280 픽셀의 사이즈를 원하신다. 클릭입니다. 1280 픽셀을 클릭하시게 되면 원본 사진의 크기가 내가 선택한 1280 픽셀로 변경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자동으로 세로 높이 역시 비율에 맞춰서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반드시 사진의 크기는 미리 보기 화면보다는 하단 픽셀 사이즈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유는 미리 보기 화면은 오른쪽 편 더하기를 클릭하시면 얼마든지 사이즈를 크게 보게 확대하실 수도 있고 또는 작게 축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진 크기는 하단 사이즈 픽셀로 꼭 알아주세요. 그 다음 옵션 단추를 사용하셨을 때는 클릭만으로도 사진을 조절하셨다면 이번에는 메뉴를 사용해서 직접 크기를 바꿔보겠습니다. 크기 조절 메뉴 클릭입니다. 이때 메뉴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셨죠? 지금은 1280, 720 픽셀로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는데요. 이때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따로 있다 하신다면 직접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 픽셀이라고 제가 가로 픽셀을 지정했습니다. 이때 세로 픽셀은요. 가로 세로 비율 유지에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사이즈로 같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역시나 픽셀 사이즈 확인 가능하시죠? 우리가 방금 지정하신 1000 곱하기 563 픽셀 그리고 사진 크기 역시 미리 보기 창에서는 약간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조절하실 때에는 쉽게 옵션을 선택하고 싶으시면 목록 단추, 내가 직접 수동으로 원하는 크기로 만드셔야 할 때는 크기 조절 메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용하시면 된다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 포토스케이프를 활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진 크기 조절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각의 사진을 꾸미실 수 있는 메뉴들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원본 사진에서 만약 선명하게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면 목록 단추를 누르시거나 선명하게 메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선명하게 목록 단추를 클릭했고요. 이때 1부터 13까지 숫자가 나오는데요. 효과의 강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가 효과를 강하게 8 주겠습니다. 강한 효과 8을 주시면 색감이 되살아나면서 훨씬 선명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때 효과를 너무 많이 주시게 되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럼 오른쪽 하단에 취소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시 효과 이전으로 되돌리실 수도 있어요. 선명하게를 이번에는 2 정도만 주겠습니다. 원본보다는 약간 선명하지만 자연스러운 정도 효과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이미 찍으신 결과를 보시다 보면 어둡게 나온 사진이 있으실 거예요. 이때에는 밝기도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역시나 목록 단추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밝기 색상의 목록 단추를 클릭하시게 되면 위쪽에 밝게 메뉴가 보입니다. 이때 아주 어둡게 찍힌 사진은 밝게 효과를 강하게 주시면 되고요. 살짝만 밝게 하고 싶으실 때는 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확연한 차이를 위해 강 효과를 주겠습니다. 그럼 원본 사진에 비해서 훨씬 밝아진 느낌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 혹시 차이를 모르시겠다면 오른쪽 하단에 취소 버튼을 눌러보시고 다시 한번 그 옆쪽 재실행을 눌러보세요. 원본과 밝게 효과를 준 차이 확실히 알아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 풍경사진뿐만 아니고 인물사진에 사용할 만한 효과도 알려드릴게요. 아래쪽 여러 효과 중에 뽀샤시 효과 있습니다. 뽀샤시 효과 역시 목록 단추를 클릭하셔서 약하게와 중간 정도 강하게 효과의 강도를 선택해 보세요. 저는 강 효과를 넣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밝게 빛나는 톤에다가 뽀얀 뽀샤시 효과도 같이 들어갑니다. 원본보다 훨씬 싱그러운 느낌이 들어가죠. 제가 만약 이 사진을 인쇄한다면 약한 효과로 넣었어야 합니다. 자연스러움이 강한 효과가 들어갈 때는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경우 뽀샤시 효과를 넣어주시면 훨씬 밝고 선명하게 그리고 더 예뻐 보이는 효과가 들어가니까 꼭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뽀샤시 효과로 보정해 보세요. 저는 뽀샤시 효과는 다시 취소를 눌러서 제거하고 밝기 조절까지만 생각하겠습니다. 화면에 차이를 꼭 확인하시고요. 효과를 넣으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자연스럽다면 취소하시고 다른 효과도 꼭 적용해 보십시오. 그 다음 저장할게요. 오른쪽 하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 이때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원본 사진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셔야 합니다. 원본 사진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사진의 품질을 반드시 100%로, 혹시 사진 품질이 95%라고 다운되어 있으신 분들은
클릭하셔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100%로 만들어주세요. 다른 이름 저장하겠습니다. 다른 이름 저장을 클릭하시고 현재 포토 앨범용 위치입니다. 파일 이름에는 우리가 넣은 효과 수정입니다. 수정 사진 1번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저는 밝기 조절과 크기를 조절했기 때문에 밝기 및 크기라고 세부 정보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원본 사진도 저장되어 있지만 방금 수정하신 수정사진 1번 역시 같은 폴더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되셨다면 우리는 일괄 편집 메뉴로 넘어갈게요. 상단 일괄 편집 메뉴 클릭하겠습니다. 일괄 편집 메뉴로 이동하셨는데요. 일괄 편집은 방금 전 활용하신 사진 편집과 모든 기능이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방금 전에는 무조건 한 장의 사진만 내가 편집할 수 있다 하면 일괄 편집에서는요. 선택하신 모든 사진들, 즉 다량의 사진을 같은 효과, 같은 크기로 한 번에 편집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괄 편집을 사용해서 똑같이 크기를 조절하시고 그 다음 효과도 넣어 볼게요. 먼저 첫째 사진을 선택해 주셔야겠죠. 왼쪽 탐색창에 포토 앨범이라는 폴더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방금 전과 다른 지점이 있다면 사진을 여러 장 선택하셔야 하는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리 보기 화면에서 클릭하셔서 오른쪽 미리 보기 화면으로 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셔서 드래그. 이때 주의사항은요. 가로 사진을 첫 번째 사진으로 가지고 오셨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사진 모두 다 가로로 가지고 오십시오. 만약 첫 번째 사진을 세로형으로 가지고 오셨다면 모두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나머지 사진들도 세로형으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5장의 사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때 드래그로 가지고 오시는데요. 실제 내가 가지고 온 사진은 위쪽 미리 보기 창에서 파일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 파일명을 클릭하시게 되면 어떤 사진을 선택했는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사진의 원본 크기는 중앙부 하단에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가로 방향으로 촬영했기 때문에 현재 4032에 2268입니다. 사진 크기가 모두 동일하고요. 대신에 원본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이즈를 일괄적으로 줄여보겠습니다. 현재는 사이즈가 원본 크기로 되어 있으세요. 자, 이때 저를 따라서 왼편 크기 조절 메뉴를 찾으세요. 그리고 원본 크기라고 적혀 있는 메뉴를 클릭하십니다. 자, 그럼 이때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오시는데요. 우리는 긴축 조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긴축 조절 클릭. 그럼 긴축, 가로 사진의 긴축은 가로 너비를 의미합니다.
현재 1600이라는 숫자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에 변환 사이즈를 보세요. 그럼 1600 사이즈로 현재 줄어든 상태이시고 세로 높이도 역시나 같은 비율의 900 사이즈로 자동 줄어든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1280의 너비를 원한다. 가로 사진의 너비는 긴축이 되겠죠. 1280으로 숫자를 제가 바꿨습니다. 그럼 역시나 변환 사이즈를 확인하시는데요. 가로와 세로 모두 알아서 가로는 1280, 세로는 720 최적의 비율로 맞추기 위해 자동으로 사이즈가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사진처럼 다량의 여러 장의 사진이 모두 같은 크기의 원본이시면 세로 부분도 똑같이 같은 크기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때 만약 다른 사람이 준 사진들 가운데 원본 크기가 각기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만 포토 앨범에 넣으시면 대부분 같은 크기이시지만 인터넷에서 받으신 사진 또는 다른 가족분이 찍은 사진을 내가 다운로드 받았을 때 이때에는 원본 비율이나 크기가 다르실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강제로 지정한 이 1280에 맞추기 위해서 대신 세로의 이 높이가요, 각각 다르실 수 있으세요. 만약 그때 내가 꼭 크기를 모두 동일하게 맞추셔야 한다면 우리 오른편 메뉴 중에 자르기를 사용하셔서 직접 특정 가로 숫자와 세로 픽셀 숫자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럼 원본의 크기가 각각 다르더라도 무조건 내가 지정한 픽셀 크기로 맞추기 위해서 모든 사진들의 크기가 변환이 되는데요. 이때 단점이 있다면 넓은 사진 같은 경우는 멋진 풍경 영역이 같이 잘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러 장의 다른 크기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자르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똑같은 원본을 가지고 오셔서 긴축 조절로 하나의 축만 맞추셔도 모든 사진의 크기가 같이 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나머지 꾸미기 효과는 필터를 클릭하셔서 필터 적용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 옵션별로 각각 클릭하셔서 선명하게 효과를 주거나 또는 밝게 효과를 주시거나 내가 이 원본 사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직접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한 장의 사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한 모든 사진에 같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꼭 메뉴를 클릭하시되 다른 사진들도 반드시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1번 사진에서는 자연스러운데 2번 사진에서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터는 강하게 주지 마시고요. 약하게 먼저 주시면서 꼭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저처럼 일괄 편집을 하신 경우는 반드시 모든 사진을 우리가 수정 사진으로 변환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진 저장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이때 아웃풋 폴더에 만들어 주셔도 되지만 특정 지정 폴더를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관리하기 편하실 거예요. 세 번째, 지정한 폴더에 저장합니다. 클릭하시고
내가 새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바탕화면에 새 폴더 만들기를 클릭. 새 폴더 이름만 변경하겠습니다. 수정, 일괄 편집,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고 더 확실하게 일괄 편집용 사진을 표시하고 싶다면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저장합니다에 클릭. 앞뒤 텍스트 추가란에 텍스트를 지우시고 일괄 편집에 일괄을 넣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저장 버튼을 클릭. 변환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문구 뜨셨죠? 확인하시고 직접 일괄 편집 폴더를 들어가 볼게요. 바탕화면에 수정 일괄 편집 폴더 더블 클릭. 그 다음 특이점 발견하셨을까요? 원본 사진 명칭의 앞부분 우리가 추가한 텍스트 붙어서 저장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비슷하기 때문에 꼭 일괄 편집하신 사진들은 확실한 구분을 위해 폴더를 따로 만드시고 방금 전 일괄 편집했다라는 내용을 제목에 추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